1제곱미터당 12명 넘게 밀집. 그러니까 좀 상상이 되시죠? 어느 정도의 밀집도였는지 구체적으로 숫자를 좀 제시하고 있는데요. 5.5평에 300명이 깔리고 선체로 실신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니까 생존자 그리고 목격자들이 전한 그 상황입니다. 여기 좀 작은 제목으로 좀 더 돼 있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폭이 3.2m고요. 길이가 40m입니다. 이 골목길입니다. 이 참사가 발생했던 골목길이요. 도미노처럼 쓰러지면서 아수라장이 됐고요. 압력에 약한 여성들 더 급여 받습니다. 살려주세요. 울부짖고 일단 실신. 그리고 사고 30분 지나서야 구조가 시작됐다. 그러니까 이게 접근하기가 참 어려웠던 상황이거든요. 이런 모습이었는데요. 다음은요. 그림으로 좀 소개해드리죠.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 모습입니다. 일단 옆에 무슨 벽이 보이죠 지금요. 여기 인근에 있는 호텔입니다. 호텔 쪽 외벽이에요. 그러니까 공간이 없습니다. 이쪽은 그냥 벽으로 막혀 있습니다. 반대편엔 물론 상점들이 있고 약간 길이 여유가 있었거든요. 근데 한쪽 벽은 완전히 그냥 막힌 겁니다. 여기는요. 자, 여기가 참사가 벌어졌죠. 그런데 위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이태원에서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세계 음식 문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일단 많은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이쪽에서 일로 나가는 길이고요. 이쪽으로 역시 나가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이태원 역이 있거든요. 그리고요. 역 쪽에서 이쪽으로 또 가기 위해서 들어오는 분들도 있었어요. 이렇게. 자, 그럼요. 여기서 밀고 들어가죠. 이쪽에서 밀고 들어가죠. 여기 계신 분들. 앞에서 또 밀리고서 막혔죠. 여기입니다. 면적으로 치면은 5평 조금 남짓. 이곳에서 집중적으로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여기 지금 그림으로 그려놨는데요. 이 자체가 좀 참혹합니다. 지금 쓰러진 그림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준호 교수님, 이 그림 저 묘사가 돼 있거든요. 당시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전문가로서 이걸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압사 사고로 많은 희생자가 난 거를 우선 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안전을 하는 저로서도 안전 전문가로서 뭐 대단히 책임을 느낀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사실 저렇게 밀집된 군중이 있는 일종의 뭐 할로윈 축제라고 이제 젊은 친구들은 표현을 하는데 저런 행사에 저렇게 많이 사람이 몰리도록 방치를 했던 그 안전관리에 또 제일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제 생각으로는 어떻든 이런 그 압사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그 많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공간, 비좁은 공간에 몰리다 보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사전에 몰림을 좀 방지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더 있지 않았나. 뭐 물론 사후 약방문이긴 합니다만 그런 노력들이 좀 더 필요했다. 안전관리에 좀 철저가 좀 필요했다라는 우선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사고 발생은 사람들이 저렇게 군집해서 몰려 있으면 아까 그 기사에서도 보셨지만 뭐 선체로도 이게 사람과 뭐 사람의 실신했다는 경우 이런 목격이 압으로도 나와요. 이제 실신을 할 수 있고 또 이제 압사가 되면 사람이 이제 심정지를 통해서 뭐 산소 공급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실신을 하고 거기서 또 사망을 하는 그런 어떻게 뭐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이제 사고가 발생해서 경찰들이 좀 진입을 해야 되는데 워낙 많은 군중들 도로 통행 뭐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 사고를 예상 못한 잘못도 있고 어떻든 사고 대응도 좀 적절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그림 다시 한번 좀 불러오겠습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요. 그림 위쪽에 좀 설명이 되어 있어요. 뭐 숫자로 2번이라고 써 있죠. 여기 보면 29일 오후 10시 15분경 이 호텔 서쪽 좁은 내리막길 골목입니다. 여기요. 여기가 폭이 3.2m. 그나마 이쪽 위에서부터 요 앞에까지가 40m죠. 여긴 중간 지점이거든요. 골목에. 여기 보면 내리막길 골목입니다. 경사가 꽤 있습니다. 인파가 몰렸죠. 그래서 떠밀린 이들이 차례로 넘어지면서 압사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쪽에서는 들어가려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앞에서 넘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당시요. 지금 공개된 뉴스에서 많이 소개된 영상 중에서요. 구급대원들이 구조를 위해서 이 현장에 이 앞뒤에 도착했거든요. 넘어지신 분들을 빼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사람의 몸으로 포개지듯이 이렇게 된 거예요. 넘어지면서요. 바로 이 구역이었습니다.
이 네모난 구역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음 기사 소개해드리죠. 과거에도 이런 압사 참사가 있었거든요. 뭐 비교를 좀 해놓은 기사입니다. 이태원 참사 지금 현재까지는요 154분입니다. 154분 지금 사망자거든요. 60여 년 전 부산에서 67, 서울에서 31. 근데 이거는요 말 그대로 60여 년 전인 아닙니까?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어떤 사회적인 이런 뭐 대비라든가 경제적인 수준이라든가 등등등이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되는 시절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사고, 압사 사고 훌쩍 넘어섰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지금 부상자도 지금 130명 넘어갔고요. 국내 압사 최대 피해. 이런 거 최다 이런 거 기록 좋지 않습니다. 지금 21세기입니다. 외신 보도 굉장히 많이 하죠. 21세기 9번째 많은 사망자다. 여기 보시면요. 이달 초에 인도네시아 축구장 압사 사고, 아침에 매일경제에서도 그 당시에 이 사고 소식 전해드렸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그때 당시에 패널 분들이요 한탄을 하셨어요. 어떻게 저런 사고가 발생할까? 불과 얼마 전입니다. 그리고요 최다 사망은 1990년 사우디 1,400명이 넘게 또 숨지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 교수님, 지금 비교해 보니까요 유독이 희생자가 너무 많습니다. 유독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컸습니까? 예, 워낙 아까 그림에서 보신 대로 너무 좁은 공간에 뭐 예. 나갈 수도 없고 퇴보할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상황적인 그런 예. 요인들이 겹쳐서 사고가 난 것 같은데요. 그 사실 뭐 인도네시아 사고도 있었고 미국에서도 뭐 공연 중에 압사 사고 뭐 이런 것도 예. 있었고 우리나라도 저런 과거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뭐 지난번 금년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보면 예. 중대재해 이런 것들을 사전에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을 만들고 거기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 예상 시나리오, 그 비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까지 만들어서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과연 뭐 서울시라든가 그 지자체에서 이런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대응 노력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그 이런 사고들을 통해서 안전을 배우면 안 되는데 이런 사고들을 통해서 예. 저희들이 사전에 좀 준비를 했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쉽게 얘기하잖아요. 뭐 경제 규모 전 세계 한 10등쯤 된다. 그리고 이제는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 이런 자랑 많이 스스로 합니다, 지금요. 근데 이 모습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여기에 우리의 깊은 고민이 놓여 있습니다, 지금요. 다음은요. 이 희생되신 분들 연령으로 보면 20대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요. 성별로 보면 여성분들이 유독이 많습니다. 남성에 비해서 거의 2배가 됩니다. 기사 있습니다. 여성 사망자 남성의 2배, 폐활량 체구가 작아서 피해가 컸다. 일단 이렇게 보여요. 여기 보면 154명 가운데 여성이 98명입니다. 압도적입니다. 이건 2배입니다. 그럼 분명히 이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요. 이 교수님,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성은 신체적 구조가 남자들보다 좀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찍어놓는 압에 대한 압력이 그런, 되겠죠. 견디기가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이 보통 사람이 이제 그 숨을 쉬어야 되는 폐 기능이 있고요. 그 심장이 피를 공급해야 되는 심장 기능이 있는데 이게 사람이 치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정상적인 신체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아마 여성분들이 많이 취약해서 더 큰 사망자 그러니까 한 3분의 2 정도가 여성으로 나오는데요. 그게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체구가 일단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성분들이 작죠. 그리고 폐활량 이런 것도 아무래도 좀 신체 조건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여기는요 어린아이 그리고 나이가 연세가 계신 아니면 약간 노약자분들 이런 분들도 똑같은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요. 앞으로요 이런 거요 지금 늦었지만요 정말 낱낱이 다 기록을 해야 됩니다. 엄청나게 꼼꼼한 매뉴얼로 갖춰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 현장 연결하면서 서울시청 광장에 이제 합동 분향소 거의 설치가 됐다고 그리고 오늘 오전 10시부터 좀 분향이 이루어질 예정이거든요. 자, 오늘 현역 국회의원 두 분 나와 계신데요. 한 분씩 뭐 당 분위기라든가 어떤 뭐 이런 거 좀 제가 여쭙겠습니다. 먼저 홍석준 의원님. 오늘 당 차원에서 뭐 좀 합동이라든가 이런 조문 이런 계획이 좀 있는가요? 좀 당 분위기 좀 어떤지 좀 전해 주시죠. 예,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정말 그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 당에서는 일단 정부의 사고 수습에 당 차원에서 총력적으로 좀 지원을 좀 하고 당 비대위에서는 오늘 그 합동 분향소에 다 같이 이제 참배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당의 그 일체 행사, 뭐 조강특위라든지 예. 당 집회라든지 이런 거는 일단은 다 잠정적으로 이제 중단을 좀 시키고 예. 그리고 저희 이제 의원들을 비롯해서 또 당의 관계자 되시는 분들이 문화 행사라든지 또 체육 행사라든지 이런 어떤 참여도 최대한 좀 자제하도록 지금 이제 결정을 했고 특히 또 민주당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수습에 방해가 되는 예. 어떤 소모적인 어떤 정쟁이라든지 이런 것은 최대한 좀 자제를 좀 하자. 어쨌든 대통령께서도 11월 5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애도 기간 내에 어떤 국민들의 어떤 정서에 어떤 불필요한 어떤 행위 예. 그리고 수습에 방해가 되는 예. 행위는 최대한 조심하자 이런 어떤 당의 결정을 하면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고에 대해서 정말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어떤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홍정민 의원님. 민주당 차원에서는 어떤 조문 이런 계획이나 뭐 따로 어떤 일정이나 이런 게 좀 잡혀 있습니까? 어떤 분위기입니까? 예, 정말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예, 저도 20살 딸을 둔 엄마로서 정말 예. 유족분들에게 예. 정말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하고요. 예. 오늘 민주당에서는 박찬대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예. 그 행안위나 복지위 예. 소속 의원들 중심으로 이태원 참사 대책 기구를 출범한다고 합니다. 예, 그 기구를 중심으로 오늘 설치될 분향소에 예. 조문 예정이라고 하고요. 예. 민주당에서도 그 여러 가지 정치 활동이나 그런 문화 체육 활동은 다 이제 자제하고 이재명 그 당대표도 예. 총력을 다해서 예. 사고 수습과 피해 회복에 만전을 다하도록 당부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정치권 여러 가지 이슈로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요 좀 적대시하면서 정쟁을 좀 심하게 벌여서 많은 지적받았는데 뭐 주말 동안 이 참사 접한 이후에는요 모두 자제하자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약간 이런 분위기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요. 그리고 뭔가 좀 정치권 정부도 좀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지금요.